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처음 올리는 또 영상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또 팔렌티어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죠. 자, 2022년이 되자마자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위터랑 이제 팔렌티어를 투자하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로스 거버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특히 테슬라 투자에 관해서 굉장히 잘 되셨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운영하는 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2 빌리언 달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 자산 운용가이신데, 이제 이분이 데이브 리온 인베스팅이라고, 아마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다 알만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제 그분 채널에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펠렌티어에 관한 주제가 나왔었고, 이제 그 주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데이브 리 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로스라는 분이 펠렌티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짜 말 그대로 펠렌티어는 세계에서 가장 가는 worst company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Got it. How about Palantir? Do you have any thoughts on Palantir? I do. I think Yeah. I think it is literally the worst company in the world. Like ethically. 이것 때문에 지금 펠렌티어에 투자하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가 됐고, 굉장히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트위터랑 뭐 레딧도 그렇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히 지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이분을 뭐랄까요, 배싱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저도 그 인터뷰를 당연히 받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화가 났는지 어느 정도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 한 세 가지 정도 그 잘못된 정보를, 잘못됐다기보다 잘못된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는 잘못됐고, 한 가지 정도는 좀 그 내러티브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 잘못된 정보는, 이분이 펠렌티어가 만들어진 펠렌티어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그 배경, 그 루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펠렌티어가 트럼프 정부를 유치하기 위해서 펠렌티어가 만들어졌다. 펠렌티어가 만들어진 배경은 트럼프 정부가 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틀린 정보죠. 왜냐면 펠렌티어는 트럼프 어드민이랑은 상관없이 2003년도에 훨씬 전에 펠렌티어가 만들어진 배경 뒤에는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있고, 페이팔 안에서 디지털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더 큰 브로드하게 확장을 시켜서 국가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에 관련돼서 어떤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시키려고 이제 만든 게 펠렌티어라는 회사인데, 트럼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예 펠렌티어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정치적 성향이 분명 여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 트럼프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터 틸이 트럼프를 서포팅을 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내러티브를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어쨌거나 이게 중요한 건, 이거는 팩트가 아니다. 그렇죠? 타임라인으로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펠렌티어는 2003년도에 파운딩이 됐고, 훨씬 더 그 배경에는 그 전에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랑은 상관이 없다 라는 게 일단 잘못된 정보였고, 이제 두 번째가 펠렌티어가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데이터를 콜렉트를 하고, 그 데이터를 하이에스트 비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사기 위해서 경매를 한답니다. 경매를 해서 가장 돈을 많이 낸 정부라든지 회사한테 펠렌티어가 데이터를 판다라는 거죠. 그게 설령 미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뭐 비밀 기관이더라도 펠렌티어가 그 데이터를 마이닝을 해서 판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Tracking everything Americans do and selling that to the highest bidder, even if they're enemies of America. 근데
저희 모두가 이게 아닌 걸 알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 펠렌티어만큼 데이터를 소중하게 다루고 데이터 핸들링에 있어서 그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펠렌티어가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그 데이터를 판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였고 펠렌티어는 툴을 제공하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 툴을. 그죠? 그냥 펠렌티어는 그 회사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를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 툴을 제공하는 회사지. 페이스북을 또 예로 드세요. 이 로스라는 분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전 세계 4분의 1 정도의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어떤 형태로든. 만약에 페이스북에 어카운트가 있다면은 그런 프로파일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 페이스북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주들한테 이 데이터를 팝니다. 그래서 그 광고주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타겟 오디언스한테 이 어드버타이즈 그 광고를 할 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페이스북한테 돈을 지불하고 페이스북은 그 데이터를 팔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매출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이기도 하고. 근데 펠렌티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To me, they make Facebook, which I hate, look like Boy Scouts, you know? Like that's their business. 만약에 펠렌티어가 가질 수만 있다면 가졌을 그 중요한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가공을 해서 돈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팔기 시작을 했다면은 펠렌티어는 지금 매출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매출을 올렸을 회사예요. 그래서 이건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펠렌티어를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정보다, 펠렌티어에 관해서 제대로 된 리서치를 전혀 안 해본,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펠렌티어가 아이스랑 계약을 했을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그 여론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고착을 시킨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정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내러티브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펠렌티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긴 한데, 알렉스 카프가 쉐어를 엄청 팔아가지고 이거를 덤핑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 번 제가 채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알렉스 카프는 회사의 파운딩부터 지금 17년간 운영을 해오면서 받아왔던 스톡 옵션들을 작년 2021년 12월 30일 날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쌓아왔던 옵션들을 엑서사이즈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스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알렉스 카프였으면 이거를 엑서사이즈 안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17년 동안 회사를 잘 성장을 시켜왔고 드디어 상장을 했고 시장에서 매겨주는 가격에 따라 내가 이걸 옵션 행사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쏟아부은 17년에 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팔고 버릴 수 있을까? 라는 퀘션을 해보면은 저는 무조건 팔거든요. 저는 무조건 파는데, 저는 오히려 다행인 게, 이게 알렉스 카프가 최대한 프라이스를 펌핑을 해가지고 최고점에서 팔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펌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짜 1년 내내 이거를 조금씩 팔았습니다. 텍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것도 텍스를 커버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쉐어를 팔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알렉스 카프는 이거를 1년 동안 스케줄 아웃 해가지고 그냥 지속적으로 기계적으로 팔았습니다. 그죠? 그게 시장의 가격에 충격을 덜 주고, 좋은 예로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같은 형식으로 팔았습니다. 그죠? 그 스케줄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팔았지, 일론 머스크랑 알렉스 카프가 판 거랑 뒤에 숨겨진 배경은 똑같습니다. 그죠? 텍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팔게 됐고, 오히려 알렉스 카프는
진짜 당장 작년이죠. 작년 12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팔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덤핑한다, 이거를 굉장히 안 좋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뒤에 어떤 배경이 있고 이거를 왜 알렉스 카프가 팔아야 됐고 그런 거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알렉스 카프가 $1 빌리언 쉐어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건 어쨌거나 팩트긴 하잖아요. 알렉스 카프가 팔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정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굉장히 안 좋은 뷰를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것보다 뭐 더 자잘한 이야기도 많았는데 이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지금 커뮤니티 안에서는 펠렌티어에 투자하고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여론이 형성이 됐고 또 이분이 트위터를 또 자기가 말한 거를 백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트위터를 하셨는데 펠렌티어가 데이터를 팔고 있다 라는 거를 컨펌 해줄게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캡처하신 게 있더라고요.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또 올리셨는데 그 스크린샷을 봤는데도 이분이 하시는 주장을 충분히 서포트하는 스크린샷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스크린샷을 올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트윗을 지우셨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굉장히 재밌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브 형님께서도 이분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조금 교정을 시켜 주려고 좀 막 이렇게 카운터 아규먼트를 제시를 하셨는데 아예 듣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아예 듣지를 않고 이 로스라는 분이 굉장히 저는 오히려 욕은 태도의 문제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대화를 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뭐랄까요 논리적으로 그거를 카운터 아규먼트를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펠렌티어가 가지고 있는 미션 자체가 불쉿 BS라고 굉장히 안 좋다고 말도 안 되는 미션이라고 막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 데이브 형님이 그냥 포기를 하신 듯한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That this is part of their mission. They actually want to Their mission strengthen is bullshit, Western Dave. democracies. They're full of crap. If a CIA guy tells you something and you 아무튼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고 펠렌티어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회사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도덕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펠렌티어는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좀 포기한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던 인터뷰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고 이런 여론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좋은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그 씁쓸한 맛은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데이브 형님께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도 짚어주셨는데 이 로스라는 분이 펠렌티어가 그 거버먼트가 펠렌티어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탐탁지 않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브 형님께서 그러면 정부 내에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니냐. 왜냐면은 third party, 그러니까 제3자의 툴을 사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거를 객관성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펠렌티어 같은 회사가 들어와서 이런 툴을 제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세이프한 게 아니냐, 도덕적으로. 그런 카운터 아규먼트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좀 반박하지 못하시고 펠렌티어의 미션 is bullshit 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이브 형님의 말씀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 펠렌티어가 아니면 예를 들어 정부가 스스로 데이터 자기네들이 원하는 맛대로 툴을 만들어냈으면 진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그래서 차라리 서드 파티가 들어와서 펠렌티어가 굳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든 그 데이터 분석 툴을 만드는 회사가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 보안 유지를 위해서 펠렌티어 같은 서드 파티 회사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셔서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제가 보기엔 이게 한 1시간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중간 부분 한 30분쯤부터 펠렌티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전에는 테슬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테슬라 이야기를 하시는 건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 굉장히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굉장히 테슬라에 관해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로스라는 분께서.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거두셨고 그래서 테슬라에 관한 인사이트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 다만 이제 펠렌티어에 대한 공부는 전혀 안 돼 있는 분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길 추천드리고 그 영어가 안 되셔도 굉장히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감정적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막 그렇게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재밌습니다. 저는 굉장히 엔터테인먼트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뭐 이야기를 할 때부터 저는 이거는 재미로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웃으면서 봤습니다. 네. 펠렌티어 이야기는 한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는 또 짧게 제가 뭐 테슬라를 다루는 제가 뭐 테슬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4분기 인도량이 너무나 판타스틱 했기 때문에 또 좋은 거는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월스트리트가 익스펙트 했던 그 인도량은 26만 대였던 것 같아요. 26만 대인데 이번에 발표 때 거의 31만 대. 진짜 26만 대 말고 29만 대만 나와도 진짜 서프라이즈다 그랬는데 31만 대면은 그것보다 더 큰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30만 8천 대인데 뭐 반올림해서 31만 대 계산하기 쉽게 31만 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amazing 한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테슬라는 이제 진짜 국도를 달리다가 고속도로에 진입을 한 그런 모습이고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몇 년 뒤에는 진짜 공장이 더 생기잖아요. 더 생기고 하면은 진짜 아우토반을 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추진력은 모멘텀은 제대로 장착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느끼는 게 아니죠. 실적으로도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기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익사이팅한 2022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펠렌티어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여론들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내러티브를 뒤집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젠가는 와야 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펠렌티어가 굉장히 PR적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 순간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결국에는 실적이 그거를 모든 거를 뒤집는 원동력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지금처럼 펠렌티어가 제시한 대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2025년, 2024년인가요?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30% 최소 미니멈 30% 매출 성장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저는 언젠가는 내러티브가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찾아오는 이 퍼드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저희가 잘 견디냐 저는 최소한 이런 퍼드를 잘 견뎌내야 진짜 모든 투자는 펠렌티어 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평생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때마다 회사에 찾아오는 그 퍼드들을 넘길 수 있을 만한 어떤 내공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쌓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번에 인터뷰도 좀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또 영상이 굉장히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휴가를 보내시고 계시다면은 또 끝까지 휴가를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제 2022년 또 새롭게 출발하신 분들은 또 화이팅을 하시고 좋은 성과 이룰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영상 봐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